자, 오늘은 물권법 갑니다. 물권법. 물권법. 교재는 54페이지. 54페이지. 민법 총칙 마치고 물권법. 자, 물권법은 물권 총론.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죠. 자, 물권 강론에서 7가지 물권 배웁니다. 7가지. 첫 번째가 점유권, 본권 반대말, 점유권.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주죠. 점유권. 그다음에 점유권 반대. 이제 점유를 정당화해 주는 권리, 본권. 본권에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소유권은 내 소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3가지 힘이 다 있죠. 사용, 수익, 처분.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힘, 사용, 수익, 처분권 등에 제한이 들어가요. 이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자, 사용, 수익을 소유자 대신 내가 합니다.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 수익합니다. 이게 용익물권. 토지를 사용합니다. 지상권. 옆집 땅을 내 편익에 이용합니다. 사용은 하지 않아요. 이용합니다. 지역권. 전세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토지 전세, 건물 전세. 그래서 전세권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지상지역권은 이미 단어의 땅지가 있죠. 그래서 토지만 대상. 자, 이번에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가죠. 이게 바로 내 채권 담보를 위해 잡는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나오고, 내 채권, 도움을 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받겠죠. 또는 수리비 채권,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 물건을 잡아버리죠. 유치. 담보물권의 유치 저당권. 강론에서 7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7가지. 자, 점유권, 소유권 합쳐서 평균 4문제. 점유권이 하나 나오면 소유권 셋. 점유권이 둘도 많이 나와요. 양이 많아서. 둘 그러면 소유권이 둘. 지상, 지역, 전세 하나 해서 3문제 나오고, 유치, 저당권 합쳐서 마찬가지 4문제. 그래서 유치권이 둘 나오면 저당권 둘. 유치권이 하나 나오면 저당권이 셋. 그럴 때 근저당이나 공동저당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이 하나 나올 때. 근데 유치권도 2문제 많이 나와요. 점유권도 2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합쳐서 점유소유권 4문제, 유치저당권 4문제. 이 합치면 8문제나 돼요. 점유소유권 네, 유치저당권 네, 8문제. 8문제는 민법 총칙의 80%야. 그러니까 물권법 무시하지 말라고요. 양은 많지만 문제가 너무 많죠. 점유소유권, 유치저당권이 총칙의 80%, 8문제나 나오니까 해야 돼요. 저당권이 좀 어렵고 소유권이 좀 어렵죠. 취득 쉬워, 공유 어려워요. 그래도 해봐요. 항상 어려운 파트지만 문제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난이도 중으로 그럼 맞출 수 있거든요. 자, 물권 총론.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법이 딱 정하죠.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 물권이 가진 힘, 효력이 항상 민법은 중에 힘이, 력이 권리거든요. 그래서 물권이 침해되면 돌려주세요, 나가세요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하겠죠. 법률행, 상속, 경매, 법률 규정, 등기 안 해도 되죠. 등기. 마지막으로 물권이, 소유권이 언제 소멸하느냐. 공통소멸 사유 4개. 혼동 중요하죠. 그래서 총론에서는 강론이 11니까 합치면 11거든요. 총론이 셋. 물권적 청구권이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고, 등기, 여기 이 2번째 파트에서 2문제. 그래서 총론 셋, 강론 11에서 총 14문제 나와요. 14문제. 양에 비해서는 문제가 작게 나와요. 20개 나와야 돼. 20개. 양에 비하면. 정확히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공부량하고 물권법이 똑같아요. 정확히. 그러면 총칙 10문제, 계약법 10문제. 얘도 양으로 비교하면 20문제 나와야 돼. 그런데 14문제. 6문제를 누가 뺏어갔어요? 6문제를 민사특별법이 뺏어가 버렸어요.
민사특별법이 6문제. 자, 물권법. 처음 해볼게. 객체 봐봐요. PPT가 없어. 별로 안 중요해서. 물건입니다. 오른쪽 예외 권리. 물권의 객체는 물건, 예외 권리. 권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상 전세권의 저당권. 지상 전세권이라는 권리에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자, 왼쪽. 물건에서 이쪽이 나오면 이게 나와요. 잘 안 나와서 그러지 10년에 한 번 나오면 한 7년에 한 번은 나와요. 그러면 딱 뭘 봐야 되느냐. 부동산과 동산에서 2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이건 어차피 부합해서 해요. 부합해서. 그 다음 농작물 4번 농작물 이것도 언제나 토지와 별개 언제나 경작자 소유. 그래서 건물하고 농작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그러면 4번에서 농작물에서 조심할 게 이거예요.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이 경우 경작자는 명인방법 갖추지 않아도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테두리 안 둘러도 돼요. 그래서 경작 왜 명인방법을 안 갖춰도 되느냐 이거 애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요. 경작 법률행위 아니에요. 사실행위 농사진 거니까. 그러니까 187조가 작동돼. 법률행위 아니니까 마치 등기 필요 없듯이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없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다. 등기를 명인방법 바꿔버리면 돼요. 경작. 하지만 기억. 이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 그럼 매수에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매수. 매매죠? 매매니까 186조에 따라 이 사람은 명인방법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건 186조 7조로 해결해버리면 안 헷갈려요. 절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뿌리를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헷갈리고 기억이 오래가요. 186조 7조는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86조 매매, 법률행위, 등기해야 명인방법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 이렇게 연결시키시고 경작, 똑딱똑딱 건물 신축하고 뭐가 달라? 농사 짓는 거하고. 187조 명인방법 안 갖춰도 된다. 그 다음 일물일권주에서 볼게. 오른쪽 예외가 나오죠. 2번의 기억. 원래 본문 2번 부동산 일부에는 물권이 들어설 수 없어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의 물권은 하나니까 일부에는 안 돼. 하지만 예외 기억. 부동산 일부 토지 건물 일부에 용익물권은 들어설 수 있죠. 우리 강론 여기서 했잖아. 지상지역 전세 일부 전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세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가능하고 승역지 일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와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동 건물의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들어가죠. 701호 구분 소유권. 이 예외 보시면 되고. 물권의 종류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정한 외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만들지 마세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고. 여기서 할 것은 종류강제, 내용강제 기본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 거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물청 앞에는 이 네 놈을 딱 외우란 얘기예요. 관습법상 대법원이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물권으로 보지 않아. 첫 번째 온천권. 온천에 관한 권리. 그 소유권의 내용이지 독립된 물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개인도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 개인사채. 개인도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독립된 물권 아니에요. 온천권 물권 아니야. 개인도로 통행할 수 있는 힘 이것도 물권 아니에요. 그냥 그 땅 토지 소유자가 선처를 베푸는 거 다니라고 동네 사람들. 권리 아니에요. 그 사람 말뚝 박아버리면 못 가는 거야. 이게 말뚝 박아버린 사건에서 우리 10년 동안 동네 사람 다녔으니까 우리 다닐 수 있는 물권 있는 거 아니에요? 통행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뚝 박아버리면 못 다니는 거예요. 소유자가. 사도통행권 물권 아니다. 그다음에 공원이용권 이해하면 돼. 공원이용권도 누구나 사용해야지. 나 혼자 동네 사람만 사용하는 근린공원이용권 없어요. 그래서 공원이용권도 물권 아니다. 아니 제주도 사람, 지방 사람 와서 서울에 있는 공원 이용해야지. 어떻게 그 근린공원이 동네 사람만 이용하자 그거거든. 안 돼요. 그래서 물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양수가 나오면 무조건 매수로 읽어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매매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매수인 나오면 무조건 등기 안 해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지. 미등기 건물 매수인 단어가 뜨면 무조건 등기 안 한다고 나올 거고, 매매인데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 취득을 못 하죠. 매수인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래서 소유권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미등기 건물인 상태로 10년 동안 내 건물이 가지고 살았는데 나한테 도둑놈, 제껴버릴 수 있는, 나가러 갈 수 있는 물권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없어요. 그래서 이놈은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으로 물청 못해. 그 다음에 지가 직접은 못하고 전소유자, 사실은 얘가 소유자죠. 대위에서만 할 수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점유권으로 할 수는 있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 내놈, 이놈이 그래도 이쪽 객체 종류에서 5년에 한 번씩 나오면 간혹 나와요. 이놈이. 그래서 온천권 물권 아니야. 사도통행권 물권 아니야. 공원이용권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도 없고 관습법상 물권도 없고, 이 네 개만 쫙 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거의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10년에 한 두번 빠져요. 그 두 번 빠질 때 객체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야. 두 번 쉴 때. 근데 잘 안 쉬어 이놈이. 계속 나와. 연타로 지금 한 6년째 나오고 있나 지금. 한 번쯤 쉴 거 아닌데 여전히 안 쉬고 있어요. 내용이 많거든요. 중요하고. 왜? 민법은 항상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과연 누군가 나를 침해를 했을 때 내가 내쫓아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해마다 내는 거예요. 해마다. 그럼 이쪽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밌거든. 해마다 내도 해마다 다 틀려. 우리 오토강 오답률 있잖아. 정답률. 그 답 출제료는 마지막에 받아요. 1번에 정답률이 몇 %고. 그러면 그래. 이거 또 틀렸어. 뭐 30%밖에 정답을 못 맞힌 거야. 그러면 그분이 다음에 또 출제료 오면 또 내. 출제료는 냈는데 틀렸을 때 재밌지. 다 맞히면 재미없거든. 그래서 해마다 나옵니다. 정확히 이 바탕에서 외워버려야 돼요. 공부는 결국 외워야 돼요. OX 팍팍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암기가 잘 되려면 이해력이 높아야 이해가 잘 될수록 암기가 잘 된다고. 잘 애우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애우죠. 계속 헷갈리고. 그래서 가급적 이해의 바탕에서 애우자. 이해가 안 돼요. 애워요. 전화번호 애우듯이.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건 마지막 방법이야. 가급적 이해가 되면 잘 애워지기 때문에 민법은 가급적 이해의 바탕에서 애우자. 자, 물권 청구권 종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종류 왼쪽에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럼 여기서 시험이 뭐가 나오냐? 방해 제거에 관한 동그라미 2번 판례가 나와요. 방해 개념. 방해란 게 뭐냐? 대부분 그래요. 방해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한다. 현재도 계속돼야 돼. 계속성. 따라서 이미 나에 대한 침해가 끝났어. 과거에 종결됐어. 그래서 현재는 나를 침해하고 있지 않아. 방해하고 있지 않아. 이건 방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도 계속되는 침해를 방해라고 하는 거지, 나에 대한 침해가 이미 끝났어. 종결. 이건 손해라고 해요. 손해. 결과물. 그래서 손해하고 방해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라는 것은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그 결과물 제거가 아니다.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뿌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뿌리. 원인 제거가 방해 제거지 이미 끝나버린 결과물, 끝나버린 결과 제거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계속되는 침해. 과거에 침해가 전결된 손해하고는 다르다. 지문 하나. 지문 둘. 따라서 방해 제거란 원인 제거지 이미 끝나버린 그 결과물 제거 아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잖아. 원인 제거지 결과 제거 아니야. 이건 결국 외워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이해 바탕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 방해 예방 청구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조치 해주세요. 또는 담보 주세요. 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또는을 예방과 함께 담보 청구할 수 있다. X and가 아니라 O화예요. O화 또는 예방 또는 담보 예방 또는 담보 얘 또 로또가 아니고 얘 또 나왔어. 이렇게 얘 또 하면 돼. 얘 예방 또는 담보. 그래서 예방 또는 담보 막 5번 10번씩 배틀하겠어 제가.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종류에서는 이 2개만 딱 하면 되고 이제 성질 오른쪽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물권하고 소유권이랑은 물권하고 이 물권에서 나온 힘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함께한다. 운명 같이 움직여요.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넘어가고 함께 죽어요. 함께 이전, 함께 소멸, 운명을 함께. 따라서 내가 내 부동산, 토지 건물을 팔면 물청도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은 안 팔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소유권과 물권과 분리해서 따로 떼서 양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리 두 글자가 뜨면 못한다. 99.999%예요. 분리 따로 떼어내서 못해요. 항상 함께 다니길 좋아해요. 법은. 그래서 따로 뭔가 떼어내서 분리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 돼요. 그래서 함께 팔아야지 물청만 따로 떼어서 분리 양도 못한다. 그 다음 이걸 외워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사유 같은 말이에요. 고의과실, 귀책사유, 잘못과 과실,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아요. 침해자의 귀책사유, 잘못,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침해자한테 아무런 과실이 없어. 잘못이 없어도 내 물권이 침해되면 나는 물청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 관련해서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를 기억을 하겠어요. 태풍이 날려버렸죠. 이 사람 잘못 없어, 옆집 사람. 하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잘못 없는 이웃집 사람한테 당신 나무 빨리 치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과실 없어도 물청할 수 있다. 이렇게도 떠요. 지문 형태가 이렇게 귀책사유로도 뜨고 고의과실로도 뜨고 잘못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뜨고 잘 나와요. 여기. 그 다음 이놈도 잘 나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이유 항상 이유를 외워야 돼요. 소유권이 소멸시효 안 걸려요. 소유권은 영원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물청도 같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 하니까. 성질에서 반드시 봐야 돼요. 그 다음 민법 규정. 여기는 거의 다 별세개 왕별이 난무했죠. 왜? 엄청 나오니까. 자, 유치권에는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법조문이 작동되지 않아요. 준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승용차, 손님 승용차 도둑놈이 훔쳐가면 유치권자인 카센터 사장님 을은 도둑놈에게 유치권에 대한 물청, 반환청 갈 수 없다. 제가 그림을 안 그려도 보이나? 카센터 사장님 도둑놈이 여기 곽항구가 훔쳐갖고 벤츠.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안 된다는 거. 우리가 6개월 동안 민법을 같이 공부했으니 그 그림이 이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지웠지. 계속 그림 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 아직도 그림이 안 보여. 그러면 빨리 전 강의 들어가서 빨리 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청이 태어나지 않는다. 이유. 뿌리를 외우라겠어요.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가면 유치권자는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우리 법이 유치권자가 유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시켜버려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점유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존속요건 그래요. 점유라는 것은 유치권의 취득요건,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맞는 거예요. 존속요건이라는 4글자가 뜨면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도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요건 이것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이사가면 안 되고 존출하면 주민등록 빼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거기도 존속요건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 소멸, 유치권 X, 물청 X 이렇게 하라겠어요.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이 사라지니까 물청도 함께 소멸하는 거예요. 아까 운명을 함께 하죠.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 물권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카센터 상임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둑놈 상대로 어떻게 손님 승용차를 못 돌려받느냐? 아니라겠어. 유치권으로 못 돌려받는 거지.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점유권이 침해됐어요.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유치권으로 안 된다는 거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놈이 엄청 나오죠. 지역권, 저당권.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인정돼요. 제거 예방 청구는 가능해요. 반환이 안 돼요. 이후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 저당권은 왼쪽 통행지역권, 통행만 하고 물만 끌어 쓰지 배타적 점유가 없어. 저당권도 등기만 박아놓지 담보 아파트를 은행이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개념이 점유하는 사람이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거든. 따라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돌려줘. 안 되는 거예요, 성질상. 그래서 지역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 지역권 8번, 저당권 3번, 11번 나온 애들이에요. 단골이에요. 지역 저당권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완전히 외우는 거예요. 방해 제거 예방 이것도 나와요. 같이 나와요. 방해 제거 예방만 가능. 자,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자, 이제 사례형으로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해야겠죠.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이거 잡고 가는 거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법적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따라서 저 현재 소유자가 아닌 놈, 이 두 놈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지. 첫 번째,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신축. 이거 달달달 해야 돼요. 전형적인 사례형이니까.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 갑당을 불법 점유, 본권 없는 점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은 침해자,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물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단 얘기지. 그러면 매매를 통해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면 이제는 병이 이 토지 소유자, 갑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그래서 전 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자,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자,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형태로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온 건 상실로 나와요. 소유권 상실. 그러면 이제는 갑한테는 이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침해자,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갑이 물청,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가 없다. 8번이가 나왔죠. 이유, 소유권 없죠? 소유권 X, 물청 X. 얼마 좋아. 그래서 소유권 상실, 소유권 X, 물청 없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돼요. 소유권 X, 물청 X. 자, 이제 한 놈 더 나와요. 하나 더 해야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해서 떴어. 분리가 나면 없다로 끝나. 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갑이 따로 떼어내서 전 소유자 갑에게 물청만을 분리 유보 행사하게 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요? 소유권만 넘기고 물청은 전 소유자가 유보시킨다는 얘기예요. 병이 그래요. 가. 나한테 등기는 넘겨주되 네가 물청은 행사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만 넘기고 물권적 청구권은 안 넘긴다는 얘기지. 유보시켰으니까 전 소유자에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떼어내서 전 소유자인 갑에게 두어서 유보가 둔다는 얘기예요. 갑한테 물청을 둬서 네가 좀 내쫓아, 철거 좀 시켜줘. 안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청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동네.
을이 무단신축 건물을 병에게 매매로 팔아요. 자, 무단신축 건물을 산 병은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고 불법 건물이라 등기를 못합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단지 건물은 인도받았지. 당연히 세트로 나와요. 건물은 인도받고 매매대금 다 줬다고 나와요. 매매대금 다 주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매수인인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186조에 따라. 이 병을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 매수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양수인으로도 나오고 매수인으로도 나와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건물에 누군가 불법 점유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지금 10년째 살고 있어요. 을로부터 건물 돈 다 주고 인도받고 단지 등기만 안 했지. 자, 당연히 병은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0년 동안 내가 살았으니 등기만 받았을 뿐이니까. 그래서 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병 생각에는 나 소유자야.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나가 물청이 들이대는 거지. 근데 결론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이유, 등기하지 않아서 소유권이 없어. 너는 법적 소유자 아니야. 소유권 X, 물청 X예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 없다.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민법은 항상 뿌리를 외워야 돼요. 너 소유권 없어. 소유권 X, 물청 X.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을인 거예요. 암놈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를 대위해서 쫓아내거나 대위 또는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어요. 무조건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권에 대한 물청으로는 내쫓을 수 있다. 소유권으로만 안 된다는 거지. 대위할 수 있다. 세트. 점유권 할 수 있다 없다 같으면 이놈이 점유하고 있는지 그놈만 보면 돼요. 인도받았다 나왔으니까 점유권이 있겠지. 점유권 물청으로는 할 수 있다. 주로 소유권 이거에 나와요. 그래서 주체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두 놈. 소유권 상실한 놈.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건 어느 정도 해. 이걸 살짝 어려워요. 다행히 미등기 건물 양수인 나오면 직접이란 말이 떠져요. 직접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물청 이렇게 떠져. 왜 직접이 나오냐? 새 놈이라 그래. 직접 안 돼? 대위 돼. 그래서 직접이란 말이 떠져주면 직접 안 되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직접이 안 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너는 등기 안에서 소유권 없어. 소유권 X 물청 X. 너는 팔아제껴서 소유권 없어. 소유권 X 물청 X. 너 소유권 없어. 소유권 X 물청 X. 너 소유권 없어. 소유권 X 물청 X.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놈이고 이제 상대방. 현재 내 물권을 침해하는 현재 침해자가 상대방이 돼요. 자, 반환 청구는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현재 내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해야 돼요. 따라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지 않아. 팔아 제꼈어. 그러면 을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현재 점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로 끝날 거고. 점유자야 되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다. 할 수 없다.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현재 점유자야 되는데 현재 본권 없이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보조자는 무조건 지가 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자는 99% 없다로 끝나요. 지가 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되지 않고. 하지만 상대방이 간접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죠. 점유자니까 해당되네.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99.99% 있다로 끝나고 보조자는 스스로가 없다로 끝나요. 이런 법칙이 있어요. 보조자 지가 할 수도 상대방 될 수도 없고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으니까 지가 할 수도 있고 상대방 되고 긍정으로 끝나요. 자, 이제 사례형. 이제 물청은 여기를 완전히 아무 문제를 맞춰요. 물론 앞에서 여기 사례형으로 안 나오면 앞에서 나와요. 성질 근대서. 하지만 사례 문제로 나오면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또 제일 어려워요. 여기만 정확히 하면 돼요. 갑, 소유, 토지을 무단신축.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지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토지는 넘겨주세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쉽죠. 철거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건물에서 나가세요 할 수는 없다. 이유, 건물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토지 소유권에 방해되니까 방해되는 네 건물은 치워.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건물 안에서 소유자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건물에서 나가 할 수는 없다.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지문. 자, 무단신축한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죠. 이놈은 인도는 받았지만 절대 등기하지 않는다.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았어. 등기 안 했으니까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죠. 이놈이 바로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안 보고 해야 돼. 등기 안 했어? 소유권 없어. 하지만 여기까지 와야 돼. 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를 안 해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건물을 10년 동안 살았다겠죠. 돈 다 주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처분권을 준 거예요. 사용수익 처분. 얘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까지 줬잖아. 그래서 이놈은 소유자가 똑같은 힘이 있다. 철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 안에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은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놈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왜?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랑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철거할 수 있는 힘, 처분권을 줘버려. 이 건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 철거 처분.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상대방 나오면 토지 소유자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꼬셔. 얘는 등기를 하잖아.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꼬신다고. 오, 말 돼.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아니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얘 철거 청구권이 있어. 철거 상대방 돼. 이렇게 정확히. 자, 이제 무단신축자 을이 팔아 제낀 게 아니라 정이란 놈한테 세를 줍니다. 자, 이놈은 건물에 등기 박아서 대항력이 있는 건물 임차인이에요. 자, 갑이 찾아오죠. 오니까 소유자 을이 아니라 세입자가 이 건물에 있는 거예요. 세입자 임차인 상대로 건물 철거하세요. 할 수는 없지. 세입자가 철거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철거는 오로지 소유자 또는 미등기 건물 양수 이 두 놈만 철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임차인은 철거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철거 청구 당연한 거고. 대신 소유자 찾아가서 철거 판결 받고 다시 와서 제가 딸랑딸랑 한다겠죠. 철거 집행서 딸랑딸랑. 저 보이지? 철거 판결 철거 집행서 빨리 퇴거하세요. 철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상대로 철거는 못하지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자, 어느 한 상대방에 대해서 철거가 안 되면 퇴거가 되고 철거가 되면 퇴거가 안 돼요. 이런 것까지 같이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또 퇴 할 수 있다. 무단신축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임차인. 머릿속에 이 세 놈을 놓고 퇴 나오면 퇴는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등기 건물 양수인 상대로 두 번째 철이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 나와야 되고. 이 영상을 머릿속에 박아야 돼. 갑소유 토지 을 무단 신축. 을이 병한테 팔아요. 을이 정한테 세줘요. 퇴 할 수 있다. 이제 조심할 게 이거 철거가 되니까 퇴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이렇게요. 소유자 보고 나가라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세입자는 철거하려면 내보내야지. 이렇게 계속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요. 철거하려면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철거가 안 되면 퇴가 되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다 없다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자, 이제 하나 더 해야죠. 사람이 세 놈이 나와요. 갑이 을한테 토지든 건물이든 을한테 팔아. 자, 이 을은 매수인. 토지를, 건물을 인도는 받았지만 또 등기를 받지 않아요.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이에요. 자, 토지, 건물을 인도는 받았지만 등기 안 했어. 등기 안 했으니까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 자, 을이 지가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또 팔아제낍니다. 병에게. 병, 인도 받았지만 또 등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다. 우리 시험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오고 을이부터 나와.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다시 또 병에게 매도했다. 을부터 나와. 그러면 을이 갑한테 사서 을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나는 배치를 빨리 갑을병 이렇게 배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갑을병. 사람 세 놈 나와요. 이 사람은 매수인, 이 사람은 승계인. 이런 단어는 승계인 단어 안 떠요. 자, 이론으로 하면 뜨는데 보통 사례형으로 나와버리니까 을 등기 안 해서 소유권 없어요. 얘도 매수인인데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없어요.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맨 왼쪽 놈이 법적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그러니까 갑이 현재 지 땅에 살고 있는 병을 찾아오는 거야. 현재 점유자 병을 상대로. 얘는 안 찾아가지. 왜? 얘는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갑이 병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갑이 병에게 병! 너 임마 소유권 없어. 내가 소유자야. 나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소유권 있어. 맞아. 소유권이 있어. 그러면 원래 소유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죠. 할 수 있다로 연결돼야 돼. 한데 어긋나요. 언밸런스 일어나. 소유권은 있지만 반환 청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낸다고. 왕비례 이거 되게 잘 나와. 그래서 갑을병 나오고 갑이 맨 오른쪽 병한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이렇게 안 나와. 소유물 반환으로 줄여서 나와. 지문을 줄이려고.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 안 돼요. 자, 이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렇게 해도 된다겠어. 팔아제낀 놈이 아직 등기 안 했다는 이유로 쥐가 법적 소유자는 맞지만 돌려받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이 세상에 나만 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을이 등기하고 말고는 얘 마음이지.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근데 판결문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대법관이. 그래서 이제 이유를 고상한 이유를 하는 거야. 가장 좋은 거 신의 측에 반해 소용한대. 이게 가장 좋아요. 공부하기에는. 왜? 팔아 제껴서 등기만 하면 애도 대위에서 전 한 통이면 등기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한 통이면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을 또는 병을 상대로 갑이 법적 소유자는 이유로 소유권의 반환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마치 우리 법정 지상권 같이 신의 측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부하기 쉬울 텐데 이 대법관은 그냥 법 조문으로 해결했어요. 법 조문. 원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상대방한테 본권 없을 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 못 하거든요. 그 법조문 단서를 작동시켜서 을이든 매수인이든 승계인, 병이든 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 토지 건물,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본권이 있다.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소유자라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구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유 몰라도 돼요. 알면 좋지만 그냥 세 놈 나오고 갑이 맨 오른쪽 놈 병한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안 돼.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갑은 맨 오른쪽 놈 병을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까지 알면 책으로 좋고 점유할 권리보다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그게 신이치거든.
너 임마 안 돼. 신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어. 점유할 권리. 결론 절대 못해요. 자, 관련 문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오른쪽에 있네. 59페이지.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갑은 간접 점유자죠. 자, 그림 그려드릴게.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개념. 을이 현재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 그러면 갑은 소유자인 임대인. 자, 을은 임차인으로서 점유합니다. 어떤 점유? 직접 점유. 주인 임대인은 어떤 점유? 간접으로 점유. 자, 그러면 임대인은 소유권 있고 간접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을은 임차권 있고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직접 점유라져서. 이 임차권은 채권이란 얘기지. 따라서 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A를 상대로 임차인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로 나오고 물권적 청구권 이 단어만 뜨면 임차인은 채권자지. 채권에서는 물청이 태어날 수가 없죠. 물권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물청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임차인이 그러는 거지. 아니 도둑놈을 내가 새 사는 집에서 못 쫓아냈냐고. 그러니까 대법관이 항상 그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임차권으로 못한다는 거지. 주인을 대위해서 할 수는 있고 당신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권으로도 내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임차권이라는 채권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다. 물청이 안 된다는 거지. 대위가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대위 나오면 그래서 99.9% 할 수 있다고 끝나요. 그 다음 직접 점유자죠. 임차인은 점유자야. 직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점유권 물청은 거의 다 99% 할 수 있다 지문이에요. 대신 이놈이 점유자인지는 확인해야지.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니까 점유권으로 할 수 있지. 그 다음 만약 이 임차인이 민법 임대차 대항 요건인 등기를 박아버렸다면 항상 등기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등기라는 두 글자가 임차인에게 등장하면 임차인은 등기를 박아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했구나. 그냥 소수로는 고정이야, 고정. 상대방은 반드시 3자가 나와요. 항상 등기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든 아니면 이렇게 불법 점유하는 제3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놈도 꽤 잘 나오니까 마지막 관련 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흘러가. 나머지 몇 개 더 있잖아요. 그건 지금까지 정리한 게 완전히 됐을 때 그때 보시든가 아니면 이것도 힘들어. 버거워. 이것도 헷갈려. 그러면 제가 하지 말아야겠어. 정답 지문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뜨니까. 이것도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많아. 1년 안에 도망가려면 양을 줄여서 그것만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제가 양 줄여드렸잖아. 별 3개, 5개로. 자, 이제 물청 끝난 거야. 그러면 문제 하나 봐야겠지. 자, 문제 하나 봐요. 언제 거예요? 최근 물청 문제가 별로 없어서 20년 간평. 자, 물청. 틀린 것 한번 풀어보시는 거요. 틀리네 밑줄 알아겠고.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따싸 그러면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그렇지. 함께 넘어가야지.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과 분리해서 지 혼자 양도하지 못하지. 맞아. 여기다 O 하라겠어요.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몰라. 물음표야. 지금 스크린 안 했으니까. 3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 떴어. 미등기 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밑줄 그을 수도 있고 한번 읽고 그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긋기를 권해요. 중요한 단어는 밑줄. 미등기 건물 매수했구나. 자, 등기 갖출 때까지는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상대방 나왔어요. 중요한 건 이거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러면 일단 밑줄 긋고 이제 동그라미를 해야 돼. 동그라미를.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구나 너는. 그러면 등기 갖출 때까지는 건물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면 등기 갖췄다는 얘기가 없잖아. 따라서 등기하기 전까지는 너 소유권 없어. 소유권 없으니까 하지 못해. 소유권 X 물청 X. 연결됐구나. 맞아. 자, 4번 가는 거야. 4번.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지토지의 건물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그 권리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항상 있다 없다 싸움이니까. 그러면 중심단을 뽑아야 돼. 토지 소유자는 주어 잡고 권한 없이 지 땅에 건물 신축. 그러면 권한 없이 신축의 무단 신축. 자, 무단 신축 이 놈으로부터 건물 매수해서 점유하는 사람. 이게 상대방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무단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과연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그러면 빨리 생각나야 돼. 권한 없이 건물 신축. 이걸 무단 신축으로 바꿔 읽어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한. 무단 신축한 사람으로부터 을로부터 토지 소유자 갑. 아 너는 병이구나.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구나. 그러면 너는 미등기 건물 매수이니까 현재 점유하는 이 병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철퇴 할 수 있다. 두 번째 철이네. 매수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구나.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단신축자로부터 권한 없이 신축. 여기서 무단신축을 끌어내고 무단신축자로부터 건물 샀구나. 여기서 너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구나. 미등기 건물 매수이구나.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머리 써야 돼.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비록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철거 처분권이 있으니까 철거 상대방이 되니까 이놈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만든구나. 이게 4번이 가장 중요해요. 4번 잘 나와요. 여기서는 옳은 지문으로 나왔지만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자, 5번.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해결해야지. 소유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소멸 시효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자, 소유권에 기한 뭔가 청구권이야. 이게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걸리냐. 소유권 소멸시효 안 걸리지. 그럼 너도 같이 안 걸리겠구나. 걸리지 않는다. 맞네.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요. 무효등기 방해 제거.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 소멸시효 적용받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맞아. 그럼 뭐야? 1번 맞아. 3번 맞아. 4번 맞아. 5번도 맞아. 2번은 물음표 났죠. 그러니까 네가 답이지. 물음표 난 네가 답이구나. 이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왜? 2번은 잘 안 하니까. 어디 가서 2번 답이요. 그러면 2번 할 수 있다고요. 이제 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자, 가등기는 뭘 보전하는 거죠? 채권 보전이야. 채권. 그래, 소유권 이전 채권. 채권자가 제가 가등기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가등기는 무조건 채권이에요. 보전 가등기든 담보 가등기든. 그래서 채권에만 가등기가 태어나긴데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다 채권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 아니지. 물권에서 나오니까 물권이지.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이거 있어. 요약집이 있긴 있어. 근데 이건 열심히 공부 안 하니까 나머지 그래 1번 맞아. 3번 그래 너 미등기 건물 매수인 소유권 X 물청 X 해결해야 돼.
이거 왕별이니까 해야 돼. 어렵지만. 미등기 건물 매수인. 비록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매수인 지문이 2개나 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미등기 건물 매수인.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철거 상대방 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소유권 물청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결국 그래서 2번 이렇게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2번도 하시기 바래요. 어렵지 않거든. 가등기는 무조건 채권.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너 채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채권 아닌 물청 보존 가등기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겠구나. X. 이것까지 하셔야 돼. 우리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청을 한 문제 풀어봤어. 이제 10분간 쉬고 등기.